네, 안녕하세요. 서른일기입니다. 한 주가 다 지났죠. 오늘은 SCH들이 활용한 연간 배당 7%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봤고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생각을 해보면 슈드에만 투자를 하면서 연간 배당 성장률로 인한 시간과 복리로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, 3.4% 정도의 높으면 높지만 낮은 배당률로 1억 정도를 슈드에 넣었을 때 나오는 배당금은 세후 연 300만 원 정도의 배당률은 조금은 낮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운용을 해도 되겠지만,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은퇴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패시브 인컴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연간 안전하게 7% 배당률을 달성한다면 세후 6.2% 정도, 한 4억의 은퇴 자금이 있다면 연간 2,480만 원 정도로 월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, 현금 자산이 더 있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겠죠. 우선 1억 정도를 넣는다면 그래도 한 7%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이 배당금을 다 재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정확하게 2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공격적인 투자는 아니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과 기업들의 투자 섹터의 어떤 자산 배분 관점에서 또 밸런스가 잘 맞고 재무제표가 좋은 안전하고 성장 가능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, 또한 현재 충분한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ETF와 기업들 다양한 산업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우선 ETF에 50%가 들어가고 50%는 국가 내 설비 꼭 필요한 항공, 항만, 도로, 공공사업과 어떤 시설 기반인 인프라와, 그리고 고배당을 주는 BDC 회사들의 10%, 그리고 리츠의 15%, 그리고 MLP 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 주주들에게 무조건 정해진 현금을 분배해야 하는 회사의 15%에, 그리고 슈드의 낮은 배당률을 높여주는 자산들을 편입시킴으로써 배당률을 2배로 끌어올렸어요. 포트폴리오를 보면 티커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BIP의 5%, EMB의 5%, EPD의 5%, 그 다음에 ET의 5%, 리얼티인컴의 5%, MAA의 5%, 그리고 SPG의 5%, 블랙스톤의 5%, 그리고 메인스트리트의 5%, BEP의 5%, 제피의 18%, 슈드의 12%, 우선주에 투자하는 PFFA의 20%를 할당을 했고, 총 14개 티커의 자산에 투자를 나눠서 하고 있는 거고요. 먼저 이제 BIP 티커를 가진 브룩필드 파트너스는 인프라 섹터로 에너지 천연가스를 운영하는 회사예요. 배당률이 5.5% 정도이고 5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. 두 번째 엠브리지도 인프라 회사로 캐나다에 있는 미드스트림에 있는 운송 회사로 배당률이 7.5%고 똑같이 5%에 500만 원을 투자합니다. 세 번째 EPD도 마찬가지로 미드스트림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겸 회사입니다. 배당률은 7%대이고 똑같이 500만 원을 투자합니다. ET 에너지 트랜스퍼는 8%의 배당률을 주는 회사로 5% 똑같이 투자를 하고, 리얼티 인컴은 다들 아시다시피 리츠로 현재 5.8%의 배당률을 같은 양의 5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. 그리고 MA 리츠는 4.4%의 배당률과 5%를 투자를 하고, 사이먼 프로퍼티 SPG 티커를 가진 회사에 배당률 5%를 같은 양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중소기업 회사들이 투자하는 BDC,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라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섹터로 중소기업들을 키워서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회사 모델로 블랙스톤과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같은 회사들에 각각 5%에 투자를 합니다. 각각의 배당률은 10%와 6%의 고배당을 주고 있어요. 그리고 BEP, 브룩필드 LP 같은 회사, 에너지 회사 배당률 6.3%를 주고 있는 회사에 5%를 투자를 하고, 제피와 슈드에 각각 18%와 12%를 투자합니다. 그리고 PFFA라고 하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ETF에 20%를 투자를 하면 각각 배당률이 제피는 7.6%, 슈드는 3.4%, PFFA는 9.5%를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전체 섹터로 보면은 ETF에 50%를 투자하고, 인프라에 10%, BDC에 10%, 리츠에 15%, MLP에 15% 각각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은 우선 굉장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고, 슈드의 낮은 배당과 리츠의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가 없는 부분을 잘 넣어주고, 기술주를 제피로 높은 배당률을 포함시키면서 비록 커버드 콜이긴 하지만 기술주가 올라갔을 때 제피도 같이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, 그리고 배당률을 많이 높은 촘촘한 포트폴리오라는 거죠. 우선 제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기간 포트폴리오를 볼 수는 없지만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S&P 500과 지금 만든 포트폴리오를 이제 퍼포먼스를 대조해 보면 파란색이 지금 만든 포트폴리오이고 빨간색이 S&P 500입니다. 22년도에 S&P 성과가 마이너스 18% 정도를 기록할 때 이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8.35%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MDD가 좀 괜찮고,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에는 각각 S&P보다 잘 나가지는
않지만 안전하게 배당을 받으면서 수익률도 괜찮게 얻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23년도에는 S&P가 26% 수익을 거뒀고 이 포트폴리오는 14.6%를 거뒀는데 이게 뭐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1년에 10%의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. 그리고 24년도에 현재 S&P가 10% 그리고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 5.34%를 지금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기대되는 것은 S&P가 고평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의 자산들은 매그니피선 세븐이 없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라는 점에서 향후 S&P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설령 이제 침체가 와서 주가가 이제 하락한다고 해도 배당률도 좀 상승하는 부분과 수익률을 끌어올렸던 매그니피선 세븐의 주가가 빠지면서 수익률이 빠진다면 이 포트폴리오는 그런 기술주에 대거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MDD가 22년도에 빠졌던 것처럼 꽤 괜찮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게 오늘은 슈드를 가지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꼭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한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. 꼭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하신다면 잘 선택하셔서 더 좋은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 각자에게 있음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